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ETF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ETF를 처음 보셨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구성 종목을 보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은데 막상 성격은 잘 모르겠고 수익률은 시기에 따라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그렇다고 안 보기엔 요즘 시장 흐름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할 ETF는 SPMO입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미국 상장 ETF이고 이름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듯이 S&P 500 안에서 모멘텀을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 담는 상품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SPMO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왜 특정 시점마다 상위 종목과 섹터가 이렇게까지 쏠리는지, 그리고 ETF를 대할 때 어디까지 기대해도 되고 어디서는 한 발 물러나는 게 마음이 편한지, 이 기준 하나는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조용히 쌓는 부의 다음 투자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조금만 멀리서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동시에 오르기보다는 특정 테마와 특정 종목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실리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반도체, 플랫폼, 인프라,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금융 대형주까지.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 평균보다 시장 승자가 훨씬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굳이 S&P 500 전체를 다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지금 잘 가는 애들만 모아서 들고 있으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 질문에 가장 정직하게 답하는 구조가 바로 모멘텀 ETF입니다. 그리고 SPMO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직관적인 구조를 가진 상품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SPMO의 정식 명칭은 인베스코 S&P 500 모멘텀 ETF입니다. 말 그대로 S&P 500이라는 큰 풀 안에서 최근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만 다시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설정일은 2015년이고 미국 NYSE, ARCA에 상장되어 있으며 총보수는 연 0.13% 수준입니다. 팩터 ETF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비용 구조입니다. ETF의 핵심은 추종지수에 있습니다. SPMO는 S&P 500 모멘텀 인덱스를 그대로 추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수가 사람의 판단으로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아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선별된다는 점입니다. 모멘텀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최근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계산 방식은 조금 더 정교합니다. S&P 모멘텀 지수는 최근 12개월간의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하되 바로 직전 1개월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걸 흔히 12-1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왜 굳이 직전 1개월을 빼느냐면 단기 급등이나 단기 반등이 오히려 다음 달의 되돌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는 단기 리버설 효과라고 부르는데 모멘텀 전략에서는 이걸 최대한 피하려고 설계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도 같이 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하루하루 흔들림이 너무 심한 종목과 비교적 안정적으로 오른 종목은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SPMO가 추종하는 지수는 리스크 조정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S&P 500 안에서 모멘텀 점수가 높은 종목 약 100개 내외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비중은 단순 시총가중이 아닙니다. 시가총액과 모멘텀 점수를 함께 반영한 수정 가중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멘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시총이 작은 종목은 비중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시총이 크고 모멘텀 점수도 높은 종목은 자연스럽게 비중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SPMO를 보면 대형주 중심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 시장의 승자들이 유독 위에 올라와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지수는 연 2회, 보통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재구성됩니다. 2월 말과 8월 말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멘텀을 다시 계산하고 승자가 바뀌면 포트폴리오도 생각보다 크게 바뀝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SPMO는 S&P 500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 주식 풀 안에서 최근 1년간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단기 잡음을 걷어내고 변동성까지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갈아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저 종목들이 위에 있느냐, 왜 섹터가 저렇게 쏠려 있느냐는 거죠. 최근 기준으로 SPMO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브로드컴, 엔비디아, 메타, JP모건, 팔란티어, 넷플릭스 같은 이름들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비중만 합쳐도 50%를 훌쩍 넘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몰빵 아니야? 이거 그냥 빅테크 ETF 아니야? 이렇게 집중된 게 과연 괜찮을까? 그런데 이건 운용사의 취향이 아니라 규칙의 결과입니다. SPMO는 섹터 중립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승자 중립일 뿐입니다.
최근 12-1 구간에서 잘 나간 종목이 몰린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 비중이 커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압도했다면 그 안에서 시총도 크고 변동성 대비 성과도 좋았던 종목들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메타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들이 해당 기간 동안 S&P 500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다면, 그리고 그 흐름이 단기 급등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였다면 모멘텀 점수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금융 쪽도 흥미롭습니다. JP모건이나 비자 같은 종목이 상단에 있다는 건 그 시점에서는 금융 대형주들이 기술주 못지않게 상대 강세를 보였다는 뜻입니다. 모멘텀 ETF는 성장주만 담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점에 승자를 담을 뿐입니다. 그래서 SPMO를 보면 어떤 때는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때는 금융과 산업재 비중이 갑자기 커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ETF의 성격입니다. 이 지점에서 SPMO와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VO 같은 S&P 500 시총가 중 ETF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VO는 시장 전체의 평균을 담습니다. 항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초대형주들이 상단을 차지합니다. 시장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상위 구성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반면 SPMO는 시장 평균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강했던 흐름을 최대한 따라가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도 섹터도 집중도도 훨씬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한 추세가 길게 이어질 때입니다. 시장이 몇몇 리더 종목에 의해 끌려가는 장에서는 SPMO 같은 모멘텀 ETF가 시장 평균을 크게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추세가 꺾이는 순간에는 타격도 큽니다. 모멘텀 전략은 항상 어제의 승자를 들고 있습니다. 승자가 패자로 바뀌는 구간에서는 리밸런싱 이전까지 고스란히 그 변동성을 견뎌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회전율입니다. SPMO는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턴오버가 70%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건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꽤 높은 편입니다. 미국 상장 ETF라서 펀드 내 매매에 따른 과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이 상품이 기본적으로 잦은 종목 교체를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SPMO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ETF를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둘 것인가, 아니면 특정 구간에서 활용할 도구로 볼 것인가. 조용히 쌓는 부 관점에서 보면 SPMO는 절대 만능 ETF는 아닙니다. 이걸로 평생 적립식 투자하겠다고 하면 멘탈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 변동성이 크고 시기에 따라 시장을 크게 이길 때도 크게 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역할을 명확히 정해준다면 SPMO는 굉장히 솔직한 ETF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 흐름을 그대로 담아줍니다. 그래서 이 ETF를 활용할 때는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이라는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정해진 비중으로 가져가고 정기 리밸런싱 시점에만 점검하고 성과가 좋다고 비중을 늘리지도 흔들린다고 급하게 덜어내지도 않는 식입니다. SPMO는 감정을 개입시키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ETF입니다. 하지만 규칙으로 대하면 오히려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SPMO의 구성과 섹터 비중은 지금 시장의 얼굴을 그대로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얼굴은 6개월 뒤에는 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이 ETF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에서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투자는 상품보다 구조가 중요하고 수익률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고요. SPMO는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쉬운 상품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오히려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SPMO를 바라보는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